자, 대북 송금 혐의를 받고 있는 이화영 전 부지사가 또 판사 바꿔달라라고 요구하고 있어서 논란입니다. 이재명 대표, 이화영 전 부지사 등 제3자 뇌물 혐의 심리 중. 이화영 전 부지사, 6월 대북 송금 유죄 판결한 재판부 무죄 추정이 아닌 유죄 심증 또는 예단 가능성이 있다라며 법관 기피 신청을 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조겸 변호사님, 2심 재판부를 바꿔달라가 아니라 이미 1심 선고를 받았잖아요. 그렇죠? 예. 1심 재판부랑 2심 재판부랑 다른 사람 아닙니까? 틀리죠. 근데 지금 기피는 누구한테 한 거예요? 1심 재판부, 지금 이재명 대표와 같이 받게 된, 지금 이제 시작하고 있는 이 대북 송금 사건의 본 재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본인에 대한 뇌물하고 이 외환거래법 위반 사건은 항소심에서 이번 달 29일에 선고가 예정돼 있고요. 이 대표와 같이 그렇죠. 혐의를 받고 있는 재판에 대해서 예, 북한의 송금에 대한 제3자 뇌물죄. 그렇군요. 예, 이것의 재판이 시작되는데 궁금한 거는 예. 당장 자기 재판 2심이 더 발등에 불일 텐데 예. 물론 본인도 같이 재판 받고 있긴 합니다만 이 대표와 같이 받는 그 재판을 더 걱정하는 건가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요? 뭐 이 항소심 재판은 이미 결심했고 선고 예정이기 때문에 그 결과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렇군요. 상황이고 이 재판은 이제 별건으로 또 다른 이 선고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 제3자 뇌물에 대한 그렇죠. 이제 시작이죠. 근데 기피 신청을 한 사유를 보면 이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주장하고 있는데 넓게 해석하면 신청해 볼 수 있는 사유입니다. 이재명 대표도 얼마 전에 같은 재판부에 대해서 기피 신청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제 조금 다른데 어쨌든 이 법관의 제척 사유 중에 하나가 전심관여. 그러니까 전심에 이 사건에 관여했던 재판이 다시 다른 재판에서 또 이 판사를 하는 것은 유죄의 심증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제척 사유가 되고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기피 신청할 수 있는데 이걸 뭐 전심 사건이 다르기 때문에 전심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넓게 해석해 볼 때는 실제 이화영 본인의 지금 외국환거래법 뇌물 사건의 재판부 신진우 부장판사의 재판부가 이 관련된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를 전부 다 확인했고 그부에 대한 어느 정도 판단도 있었습니다. 대북 송금의 성격에 대해서 판단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와 이화영 부지사가 공모를 했느냐를 중심으로 해서 이 사건은 판단이 되게 돼 있기 때문에 넓게 보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는 주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이유로 기피 신청을 했고 제가 볼 때는 지난번에 이화영 부지사가 했던 기피 신청이라든가 이재명 대표의 기피 신청, 이 재판부의 기피 신청보다는 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주장이 다소 이제 설득력 있게 들릴 수 있어서 재판부가 좀 검토하고 고민해 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게 이재명 대표와 같이 제3자 뇌물 재판을 받게 되는 거거든요. 앞서 이재명 대표 측도 신진호 부장판사에 대해서 재판부 재배당 요청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죠. 그러자 이번에 이화영 전 부지사가 같은 신진호 부장판사에 대해서 재판부로 바꿔달라라며 기피 신청을 또 한 건데 김종현 의원님, 네. 이재명 대표도 이화영 전 부지사도 신진호 부장판사를 되게 싫어하나 봐요. 계속 바꿔달라 하네요. 이미 여기서 1심에 이제 유죄 판결이 난 바가 있기 때문에 네. 이화영 부지사의 경우에 그러니까 사건 자체는 말씀하신 대로 다른 건이지만 어떻게 보면 그 넓은 맥락에서는 또 그 연결되는 지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피 신청해 볼 만하다라고 이화영 부지사 입장에서는 하는 거고 이재명 대표의 경우에는 이제 받아들여지지 않았잖아요. 지금 같은 건으로 묶여 있는 거라서 그런데 이화영 부지사의 경우에는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수용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 않나라는 그 판단 하에 이재명 대표의 기피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더라도 다시 한번 네. 그 해보는 뭐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은데요. 어떻게든 좀 바꿔보려는. 그렇죠. 왜냐하면은 네. 1심에서 유죄를 내렸기 때문에 넓은 맥락에서 좀 연결되는 지점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미 어떤 바이어스가 낀 상태에서
또다시 그 다른 사건을 맡는 것이 불리하다고 판단하면 네. 뭐 신청하는 것은 피고인의 권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법적으로 뭐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럼요. 예, 국민의힘에서 맨날 법 얘기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하는 데까지 해보는 거죠. 네. 다만 또 재판부에서 이거를 뭐 수용하지 않으면 또 도리 없는 것이고. 도리 없는 거다. 예, 그래서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하는 데까지 그냥 하는 거죠. 야, 어떻게 이게- 하겠습니까 이 마당에. 어떻게든 이 마당에 어떻게든 재판부를 좀 바꿔보려는 연이은 시도인데 이재명 대표가 요구한 재배당 요청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이화영 전 부지사가 그러자 이번에는 같은 공모 관계인 거니까 재판에서 같은 판사를 좀 바꿔보려고 하고 있는 건데 이양수 의원님 바꿔지겠습니까? 이게 어떻게 보십니까? 그 어느 재판부에서 그걸 받아들여 주겠어요. 뭐 이건 무조건 기각되리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여기 재판에 지금 피고인이 그냥 일반인이 아니고 정치인이었, 국회의원이었다가 또 경기도지사, 부지사를 하신 분이고 또 이재명 대표와 굉장히 가까운 분이고 이런 예. 사회 지도층 인사이자 어떻게 보면 이제 한때 우리 정치 지도자였던 분 중에 한 분이죠. 그런 분들이 이 양심에 좀 맞게 행동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벗어나서 어떻게 보면은 그 막 법을 뭐 회피하려고 그러고 법을 피해가려고 그러고 정정당당히 맞서고 이 법정에서나마 그래도 진실을 이야기하고 우리나라의 미래 같은 거 이런 거 좀 고민하면서 뭘 해야 되는데 그 뭐 자범들처럼 행동을 해요. 저는 이게 정말 부끄럽고 정말 창피하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또 저런 분들을 응원하는 분들이 계시고 그래서는 정말 이 대한민국의 미래가 밝지 않다. 그렇지 않아도 정치가 사류다 뭐 이런 얘기 맨날 나오는데 이래갖고 이제 삼류 소리도 못 들어요 이제는. 좀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고 이화영 씨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모든 거를 내려놓고 법의 판단을 내가 제대로 받아서 좀 달게 받겠다라는 그런 심정으로 임해야지 저렇게 막 법꾸라지처럼 편법 쓰고 피해 다니고 이렇게 하는 모습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가 앞서 재판부 기피 신청을 또 하긴 했었는데 그때 1, 2심에 이어서 대법원에서도 모두 다 기각된 바도 있습니다. 자, 다른 재판이긴 하지만 또 기피 신청을 한 건데 과연 받아들여질지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전해드렸습니다.